뭔가 숨겨놨어요. 설정을 숨겨놔서 제가 찾느라고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전에 뭐가 장떡 만들어져가지고 피곤하게 되는데, 네, 뭐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치고 창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영원중님이 일발을 끊었습니다. 난나님, 김태일러님 반갑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3,310명입니다. 스티브님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월 4일 일요일 구조론 방송입니다. 올해부터 일요일은 구조론 관련 내용만 방송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뭔가 지구 인류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되어보자. 구조를 알면 구조를 처음으로 안 사람이 저니까 여러분은 지구에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기분 좋은 일이다. 저 어릴 때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어.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냐. 그래서 뭔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찾아보자. 없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초등학생 같은 소리 하고 뭐 상상초, 상온, 상압, 초전도체. 이거는 딱 3분 정도만 읽어보면 개소리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재미로 맞장구 쳐줄 수도 있어요. 너무 재밌잖아. 근데 조금 진지하게 들어가면 이것들이 과학을 이따위로 하나. 무슨 돌을 2,000번 구워. 야, 21세기에 과학자라는 사람이 돌을 굽고 있어요. 정신병자 아니야. 환빠, 심지어 멀쩡한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카이스트 교수라는 사람이 창조과학회하고 학을 때. 요만큼의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예를 들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만들자. 그러면 산양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그럼 그게 진짜냐? 이거 한번 재미로라도 과연 진짜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만들면 산양 서식지가 파괴된다. 이런 얘기 딱 들으면, 그거 진짜일까 하는 궁금성이 딱 들어서, 그럼 한번 파헤쳐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찬성, 반대. 이런 데 들으면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가려면 할머니들이 도토리를 주워가요. 도토리를 주워가는데, 다람쥐 먹이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다람쥐가 과연 도토리를 먹을까? 안 먹습니다. 다람쥐가 뜰법을 도토리를 왜 먹어? 도토리를 먹는 거는 멧돼지예요, 멧돼지. 다람쥐는 도토리 안 먹어요. 먹을 수도 있는데, 다람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 뜰번 도토리를 안 먹고 지렁이라든가 온갖 걸 다 먹어요. 도토리 죽는다고 다람쥐가 없어진다는 것은 0.1% 정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토리 10만 개가 땅에 떨어진다면 그중에 한 개 정도 다람쥐 먹을 거야. 내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옛날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과연 할머니들이 도토리를 주워가면 다람쥐가 밥을 굶을까? 이거 존나 재밌잖아. 이거 막 호기심 동동. 야, 이거 좀 실험해보자. 내가 과학자라면 바로 장비 들고 산에 뛰어가서 도토리 할머니 때문에 다람쥐 숫자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걸 알아볼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과학자하고 지식기구가 간에 100명이면 100명 다 찬성, 반대. 이런 짓 하고 있다고. 단 한 명도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로 백곰 개체수가 줄었다. 과연 그럴까? 가 세워보라고. 아무도 안 세워보는 거야. 왜냐면 러시아 땅이라서 못 들어가. 그 셀러면 일단 러시아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러시아 사람이 오지 마! 그런다고. 지금 이제 백곰 개체수 파악하는 것도 주로 이제 알래스카 이런 데고 유럽 이쪽이고 개체수가 오히려 늘었어요. 지구온난화하고 백곰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는 게 아닐 거예요. 좀 요만큼 관계 있겠죠. 근데 온난화 때문에 백곰 숫자가 줄어들었다. 과연 그럴까? 제가 볼 때 한 1%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합치면 백곰에게 안 좋을 것 수도 있는데 백곰을 해치는 것은 사냥이죠. 인간이 수렵을 해서 백곰을 잡아먹어서 팔아먹어서 백곰 가죽을 뺏겨가서 개체수가 줄은 거예요.
이런 것을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자. 과연 그럴까? 일단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먹이를 준다고. 그럼 개가 보상을 바라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는 보상을 주면 훈련을 한다. 이게 사실일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개는 보상을 바라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보상을 주지 않고 훈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개가 원하는 건 세력이에요, 세력. 이게 좀 아는 사람도 알아. 개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세력의 일원으로 포함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보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보상을 해주면, 아, 나를 세력으로, 식구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가 보상을 주면 반응하는 것은 보상을 해주면 세력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개가 좋아하는 거지, 보상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돈을 있으면 인간들이 말을 잘 들어. 권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따라오는 권력을 좋아한다고.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한꺼풀 뒤져보면 재밌잖아. 이런 즐거움. 과연 도토를 주워가면 다람쥐가 먹이가 부족해서 개체수가 줄어들까? 과연 지구온난화가 배꼽 개체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걸 연구해보는 과학자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케이블카가 사냥 개체수를 줄이느냐 늘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과학자도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어. 이놈 새끼들 연구를 안 하는 거야. 관심도 없어. 그냥 스트로크 타입으로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찬성! 좋아, 좋아, 다 좋아, 다 해! 질러버려! 환경 파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내 목을 끊어! 뭐, 이 흑백으로 가는 거죠. 이 단세포, 단세포. 집신벌레하고 똑같아요, 인간이. 인간의 지능지수가 딱 봐서 내가 볼 때 유골레나 아메바, 집신벌레 요 수준이에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네, 박명희님, 우상경님, 이영수님, 프렌즈비님, 에릭님, 그레스방님, 소장군님, 변영자님, 반갑습니다. 이제 34명이 시청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 이거 완전 기분 째지는 거예요. 저 지구에 태어났다면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집적거려 봐야 돼요. 이게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게 지구 80억 인류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쪽으로 하도 생각을 많이 해봐가지고 양자역학 이야기가 딱 나오자마자 이거 내 얘기인데 어떻게 알았지? 경험적 직관과 일치하잖아. 인간의 직관과 너무나 양자역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검색해보면 양자역학은 물리적 직관과 일치하지 않아. 양자역학은 인간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아. 뭔가 이상해. 개소리하고 있는 거야. 왜 나하고 정반대되냐고. 대표적인 게 저울입니다, 저울.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천 할매들도 그렇고 무거운 물체를 딱 들 때 인간이 그냥 든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거 무게중심을 파악하고 들어요. 근데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 찾아야 돼요. 좀 무거운 물체, 이 정도 물체를 갖고 와서 여기 딱 놔두고 서서히 힘을 가하면서 들어보세요. 안 들립니다. 근데 확 들면 들려요. 근데 서서히 힘을 가하면 여기 딱 붙어서 안 들려. 왜 그러냐?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누가 안 시켜도 무게중심을 딱 제압해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자연에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거 드는 순간 무게중심이 발생한다고. 왜냐? 물체는 지구 중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구 중력에 잡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일단 자동차의 뭐 운동의 중심, 가속도의 중심, 이런 것은 그 순간적으로 도출되는 것이지 원래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공중에 던지면 정점에서 낙하를 하는데 정점에 순간적으로 딱 멈추는 거예요. 그건 던져야 발생하는 거지 미리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적으로 도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립자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건 관측해야 발생하는 거예요. 관측해야 발생한다. 관측하기 전에는 위치가 없다. 이것은 아까 했듯이 이걸 딱 들어보면 안다. 이걸 딱 들어보면 들기 전에는 무게중심을 알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노가다 한번 해보면 아는데 무게중심을 모르면 허리 나갑니다.
하루에 시멘트 300포씩 까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80년대 노가다 뛸 때는 하루 시멘트 300포 까면 허리가 나갑니다. 근데 무게중심에서 최단기 가깝게 들어야 약간 이렇게 들면 척추가 나가요. 그래서 골병 들어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래서 노가다 현장에 가면 항상 무게중심을 파악해야 된다. 옛날 조선시대 그 조선통신사 따라가는 짐꾼들은 하루에 90kg를 짊어지고 100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짐을 90kg 짊어지고 100리를 가는 게 하루 일당을 받는 거야. 500명이 그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등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하여튼 무게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해야 한다. 네, 엽서와 수님, 최정수님 반갑습니다. 현재 49명이 시청 중입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존나게 재밌는 거야. 와, 너무너무 즐겁잖아. 왜냐하면 인간들의 뒤통수를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에 딱 걸리면 100명이면 99명이 다 넘어가. 100명이면 99명이 뒤통수를 딱 맞는 거야. 다시 말해 지구에 80억 명이 다 뒤통수를 딱 맞는다고. 그 여러분 누군가의 뒤통수를 탁 때리고 이 양자역학이라는 방망이를 야구 빠따를 휘둘러버려요. 여기 안 넘어가는 인간 없어.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파인만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즐거운 이야기죠.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크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다를 바 없다. 머리 겔만이 했는데 파인만이나 머리 겔만이나 다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입니다. 정확한 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가 그 원본을 읽어본 게 아니고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유튜브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유튜브에 뭐 파인만, 머리 겔만 이런 얘기하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적 사고를 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적 사고를 안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생 선생님이 수업할 건 없고 원래 이제 교생 선생님은 노가리를 까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논의 궤변을 딱 이야기해주고 요거 풀면 노벨상을 받는다고 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풀어도 노벨상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수학자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화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죠. 크기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물질이란 무엇인가, 에너지란 무엇인가, 정보란 무엇인가 이걸 전부 한 큐에 해설해야지. 원자는 원자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공간은 공간대로, 정보는 정보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존재는 존재로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코끼리 귀, 코끼리 다리, 코끼리 꼬리, 코끼리 상하, 코끼리 엄니, 코끼리 콧구멍 이거 따로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끼리를 설명했다면 이미 다른 건 자동으로 다 이미 설명되어 있는 거야. 어제는 코끼리 코를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코끼리 뒷다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개소리죠. 코끼리는 아는데 코끼리 뒷다리는 모르겠습니다. 에너지는 아는데 물질은 모르겠습니다. 물질은 아는데 공간은 모르겠습니다. 공간은 아는데 제가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서 붙잡고 시간이 뭔지 알아? 시간이 뭔지 당신은 설명할 수 있어? 가군동량입니다. 가군동량을 모르면 시간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전부 한 큐에, 한 줄에 깨어서 설명해야지. 아까 저울 안에 다 있어요. 저울의 밸런스가 양자라면 그 중앙에 있는 무게중심이 원자예요. 이게 물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는 거,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반응하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반응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양자가 있다고 치가 이렇게 건드리면 반응 안 해요. 근데 가운데 딱 때리면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는, 소립자는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에 있다, 믿으면 착각이고, 가운데를 건드려야 반응을 한다. 반응하는 지점과 실제로 존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일단,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딱 돌리면 반응을 딱 한다고. 그럼 그 전화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화를 걸면 부산에서 받는다고. 위치는 다른 곳에 있다. 네. 원자는 위치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원자를 그런 뜻으로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뭐 쪼갤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위치라는 건 쪼갤 수 없는 거죠. 그냥 어떤 둘의 위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관계가 결정하는 거지 고유한 위치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 컵이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위치다. 위치. 근데 컵이라는 것은 입하고 물하고의 관계를 운반한 매개입니다. 이 컵은 존재가 아니고 매개라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거 불교 때 다 배웠잖아.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요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양자가 이야기하는 그거 반사신경이 다 나와.
근데 보어는 반야신경을 안 읽어본 모양이에요. 뭐 주역의 음양의 이론 이런 걸 가지고 상보성 이걸 보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상보성은 반야신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어 이 양반이 양자역학을 하면서 반야신경도 안 읽어보고 반야신경을 이해했으면 그 안에 다 있다고. 양자역학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적어도 반야신경을 안 읽어본 새끼예요. 반야신경도 안 읽어본 새끼가 내가 양자역학을 공부한다. 개소리 하고 있네. 저 반야신경 정도는 읽어보고 저울 정도를 이렇게 만져보고 영천할매도를 다 들어보고 이거 무게중심도 다 파악해보고 시멘트 하루에 한 300포크 까보고 노가다 좀 현장 뛰어보고 물리학자를 하려면 노가다 현장을 좀 뛰어봐야 돼요. 설악산의 그 지게 할아버지 200kg 짊어지고 체중이 60kg도 안 되는 외소한 분이 키가 작은 분이에요. 키가 160밖에 안 되는 분이 설악산 꼭대기까지 200kg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물리학이에요. 그게 물리학이라고. 물리학자들이 200kg 짊어져 보지도 않고 내가 물리학을 한다. 개소리 하고 있네. 엄청나게 재밌는 거죠. 어쨌든 새로운 생각이 등장하면 낡은 생각과 새로운 생각은 갈라서서 대화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 모르고 뭐 반야신경도 안 읽어보고 뭐 삼국지도 안 읽어보고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불통이야. 진중권 같은 사람은 미학은 좀 아는지 몰라도 삼국지도 안 읽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국지의 정신은 뭐냐? 어리죠, 어리. 맹자의 어리라고. 그 삼국지가 결국 맹자 아이디어다 하는 걸 진중권 같은 사람이 알겠냐고. 모르지. 사유의 방향이 다르다. 보통 우리가 보는 사유는 밖에서 안을 보는 거예요. 그냥 버스 밖에서 이렇게 본다고. 근데 버스 안을 타봐야 관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버스 밖에서는 버스가 그 브레이크를 잘못도 저 안에 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근데 버스 안을 타보면 버스가 브레이크를 탁 밟는 즉시 자빠지는 거죠. 그럼 이게 관성이구나. 딱 느끼는 거라고. 우리는 버스 밖에서 보는 거예요. 왜 밖에서 보냐면 원자는 크기가 없다. 크기가 제로. 이렇게 데모크리토스 할아버지가 말해버렸게 2500년 전에 나온 얘기. 2500년 전에 할아버지가 원자는 크기가 없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크기가 없으니까 밖에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크기가 없어. 크기가 있어야 밖에서, 안에서 보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은 저울입니다. 이게 물질이라고. 저울이야, 이게. 저울 안에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인류의 사고를 지금까지 역사 이래 1만 년 동안 인류가 생각한 모든 생각은 다 밖에서 보는 사고예요. 최초로 안에서 보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죠. 양자역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밖에서 보니까 그렇죠. 안에서 보면 쉬워. 안에서 보면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정보 이게 다 한 큐에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원 이야기라고. 뭐냐면 4차원, 3차원, 2차원, 0차원, 1차원이 있는데 4차원으로 보면 그게 양자고 3차원으로 보면 그게 입자고 원자죠. 2차원으로 보면 2차원에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공간이에요. 공간이라는 것은 대칭에 의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공간이 뭐냐면 방향전환이 공간이에요. 방향전환. 방향전환을 어떻게 하냐. 그게 가군동량 보존을 한다고. 그게 시간이에요. 이런 것을 한 줄에 끼워서 다 이게 연속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뭐 공간 따로, 시간 따로, 물질 따로, 에너지 따로, 정보 따로, 존재 따로 다 따로. 이거는 코끼리 코와 귀를 각각 만져보는 개수작이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뭐 양자역학이 뭐 어려운 수학적으로는 어렵죠. 근데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어렵지. 그 물리학자들이 하면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야, 수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한쪽 귀를 듣고,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이야기네? 이러면 되잖아. 이거는 내가 반야신경에서 읽은 그 이야기네? 이건 내가 주역에서 읽은 그 이야기네? 보호가 막 어렵게 뭐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냥, 그거 주역 책에 다 나와. 그 반야신경에 다 나와.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은 얘기인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서양에도 있어요. 플라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컵은 컵이 아니다. 이건 그냥 돌이야, 돌. 이게 뭐냐면, 진흙을 구운 거야. 이건 그냥 진흙이고, 컵이라는 것은 물과 사람의 입을 연결하는 매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이게 이데아인 거예요. 이게 컵의 이데아라고. 그러면, 반야신경의 공사상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네. 플라톤하고 석가는 완전히 친구네. 석가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이 석가였어.
와, 석가하고 플라톤이 그냥 만났다면 둘이서 죽이 맞아가지고 내 말이 그 말이래, 카이. 네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네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걸 너도 생각했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죠. 왜냐면 반야신경은 석가하고 좀 달라요. 근데 비슷해. 반야신경은 대성불교이기 때문에 석가가 짜낸 아이디어는 아닌데 반야신경의 사상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가 경험적 직관하고 어긋난다고 우리는 그걸 플라톤한테 배웠고 석가한테 배웠고 반야신경에서 배웠고 주역에서 배웠고 로자한테도 배웠고 로가자의 그 도가도 비상도 병가면 비상면 그 말도 그 얘기예요. 급은 급이 아니다. 이게 명가명 비상명 급은 급이 아니고 매개가 급이다. 이게 바로 도가도 비상도. 아, 노조 선생이 다 이야기했잖아. 2500년 전에. 그걸 처음 들었나? 우리는 2500년 전에 공자한테 듣고 맹자한테 듣고 주역에서 듣고 반야신경에서 듣고 석가모니한테 듣고 플라톤한테 듣고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고. 근데 마치 처음 듣는 양자가 또 뭐, 와, 그 처음 듣는, 아, 그거 놀라운 이야기. 와, 신기해. 귀가 아프도록 들었잖아. 옛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2500년 전에 할배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처음 듣는 얘기라고. 적어도 우리가 플라톤을 읽었다면, 반야신경을 읽었다면, 양자극 정도는 그냥, 아, 그게 그거지. 아, 그거, 내 중학교도 다 배운 거야. 이제 본론이 나오는구만. 중학교 때 내 껍데기 배웠고, 이제 속에 콘텐츠를 채우는구만. 중학교 때 내가 표지만 읽고 대충 뻘로 읽었는데, 아, 그거 내용을 채워주는 게 양자역학이구나. 다 알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점의 문제예요. 우리는 밖에서 본다. 인류 전체가 다 밖에서 보고 있어. 밖에서 보는 건 뭐냐, 귀납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위주의 사고냐, 논리 위주의 사고냐, 이건데, 구조론 사실 위주의 사고야. 리얼리즘이라고. 사실주의야.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은 논리 위주의 생각이에요. 근데 논리 들어가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라는 건 딱 듣자마자, 아, 거짓말. 닥쳐. 그건 거짓말이야. 논리 나오면 무조건 거짓말을 보면 99.99%의 확률로 맞습니다. 왜냐면 논리라는 것은 연결 논리예요. 연결 논리. 그 연결 논리라는 건 뭐냐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이미 아웃이야. 그건 게임 끝난 거야.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배가 아프다. 배를 째보면 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배를 쫙 째보는 거예요. 칼로. 배를 쫙 째보면 대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비장이 있고 간장이 있고 폐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이자도 있고 지라도 있고 다 있는데 인간들이 배를 안 째고 그것은 음양의 조화가 깨져 있기 때문이다. 이건 한의사들이 하는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근데 논리라는 게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이 안 된 것을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논리예요. 모든 논리는 거짓말이다. 왜냐? 논리라는 그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시키려고 만들어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논리든 논리 나왔다면 그건 닥쳐. 개소리하지 마. 거짓말이야. 아까도 뭐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어쩌고 논리가 막 나온다고. 도토리 할머니들이 도토리 막 주우면 또 논리가 나와. 그 도토리를 주워가면 다람쥐가 먹을 것이고 개코나. 과학적으로 관측해봤냐고, 실험해봤냐고, 조사해봤냐고 아니잖아. 그냥 앉아서 상상으로 지어낸 거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한테 걸리면 얄짤없죠. 1초 만에 거짓말이 털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여러분이 했던 얘기지만 태백산 꼭대기 가면 조개 화석이 많이 나와요. 옛날 조선시대 할아버지들도 뭐 실학자라 그러잖아요. 태백산 꼭대기에 가보니까 막 조개가 굴러다니고 있다. 그럼 아,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구나. 이거 사실 위주의 사고예요. 근데 말이야 그냥 태백산이 산인데 산이 왜 바다냐.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 되냐. 거짓말하지 마. 이거는 논리 위주의 사고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위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냥 논리라는 것은 이항대립, 흑백 논리, 정치적 프레임 걸기, 양자택일, 전부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음모론, 뭐, 4차원, 초능력, 모든 개소리는 논리가 들어가요. 환빠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창조론도 논리가 있고,
지구 공동설, 지구 평면설 이런 것도 논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논리가 필요 없어. 그냥 배째 보면 돼. 지진이 왜 일어나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느님이 노해서 왕에게 경고를 내리는 신호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느님이 분노해서 인간들에게 경고를 때리고 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잖아. 지구가 흔들었다. 지구가 흔들렸다는 것은 지구보다 힘이 세다는 거지. 지구 무게가 몇만 톤이냐고. 지구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밖에 없지. 네 지구 무게가 몇 톤인지 알아? 100만 톤? 1000만 톤? 1억 톤? 100억 톤? 1000억 톤? 웃기지 마. 그 꼬박이 100, 꼬박이 100, 꼬박이 100 이걸 100만 번 해야 돼. 그 정도의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이 노해서 지구를 흔들어 버린 거야. 인간들에 대한 경고야.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구가 존나 큰데 이 존나 큰 지구를 흔들어 버렸어. 존나 큰 지구를 이렇게 흔들어 버린 거는 논리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제우스 신만 할 수 있는 일이야. 포세이돈도 이거 못해요. 뭐 아폴론 신 택도 없지. 이걸 할 수 있는 건 오직 제우스 신밖에 없지. 이거 뭐 딱 들어보면 와 논리적이야. 이렇게 완벽한 논리 처음 봤어. 근데 아무 생각해도 이 지구 무게 저로 딱 달아봐. 하나님 외에 제우스 신 외에 지구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워 없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 근데 논리적이면 개소리예요. 모든 논리적인 주장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논리는 한 개밖에 없어요. 진짜 논리는 구조론이야. 우주 안에 논리는 딱 구조론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론이 아닌 모든 논리는 개소리다. 구조론은 맞는 논리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든 논리는 다 개소리고 우리는 사실 위주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왜 있을까? 있을 수 있으니까 있지. 그럼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검토해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시나리오를 쫙 써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우주를 있게 할 수 있을까? 있게 한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던 것이 반응할 수는 없다. 그럼 처음부터 반응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다시 인간이 반응을 조사하기 전에, 인간이 이걸 만져보기 전에 처음부터 존나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건드리니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종을 땡 치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종은 치기 전부터 종이었다. 종은 치기 전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땡친 것은 이 안에 감추어진 이걸 끌어낸 거야. 다시 말해 종은 인간이 종을 치지 않아도 이러고 있었다. 이게 이데아론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인간이 건드리니까 밖으로 노출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생겨난 게 아니고 무에서 유는 생겨날 수 없다. 열역학 제1법칙.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존재했다. 처음부터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 뭐냐면 빅뱅 이후 현재도 우주는 하나의 점이다. 처음엔 하나의 점이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존나 커졌어,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한 개의 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면 양자역학 정도는 이제 껌이지.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빅뱅 이후 우주가 커졌다고 생각하니까. 우주는 커지지 않았어요. 아까 밖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안에서 보면 우주는 빅뱅 이전이나 빅뱅 이후나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건 커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크기가 뭐냐 이걸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많아지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깨구리알을 키워보라는 거, 수조에다가 깨구리알을 갖다 놓고 올챙이가 될 때까지 키워보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하다가 실험을 하다가 중학교 때 세포 분열을 배우잖아요. 그걸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처음부터 한 점에서 2개의 점, 4개의 점, 8개의 점, 16개, 32, 64, 128, 256 세포 분열하듯이 내부적으로 조밀해진 거지 외부적으로 확장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확장되려면 그 외부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빅뱅 이전에는 외부가 없었어요. 외부가 없으니까 내부에서 다 해결해야지. 외부가 없는데 어떻게 외부로 확장되냐고. 존재하지 않는 외부로 확장된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연력학 1법칙하고 어긋나는 거죠. 연력학 1법칙은 절대로 맞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했다는 것 자체가 열역학 1법칙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야 돼요. 열역학 1법칙을 폐기하고 우주는 밖으로 팽창한 게 아니라 열역학 1법칙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열역학 1법칙에 맞게 안으로 조밀해졌다. 이걸 이야기한다면 뭐가 일어나냐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국소성의 원리가 부정됩니다. 근데 국소성의 원리는 내가 깬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아인슈타인이 국소성을 막 주장했는데 보어가 그건 깨졌걸랑요. 이렇게 국소성이 깨지는 순간 양자역학은 자동으로 완성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기 때문에 국소성을 깨지 않고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국소성을 깨지 않고 우주를 만들어보자. 이건 불가능해요. 이걸 만들어지지 않아. 아까 그랬지 모든 에너지의 방향은 밖에서 아니기 때문에 국소성이 깨지면 안에서 밖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통제가 안 된다. 이것이 사실주의 사고라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점에서 선, 선에서 면, 면에서 입체, 입체가 끝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세상을 설명할 수 있냐고? 없어.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점, 선, 면, 입체. 점, 선, 면, 입체. 이 네 가지가 가지고 이 컵을 들어봐라 못 들어요. 점, 선, 면, 입체를 가지고 이 컵을 들 수가 없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사실 위주의 생각을 하라고. 논리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 사실 위주로 생각하면 인간이 일단 컵을 들었어. 점선, 면, 입체로는 절대 이 컵을 들 수 없는데 인간이 이 컵을 들었어. 이 컵을 들려면 뭐가 있냐? 압력이 있어야 돼, 압력. 압력이 뭐냐면 4차원이에요. 제가 밀도라는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밀도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 압력을 잘 전달하기 힘들다. 그래서 최근에는 밀도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압력이라고 하자. 다시 말해 닫힌 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압력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이 점선, 면, 입체의 네 개를 가지고는 이 압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 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 0차원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게 닫힌 게라고. 이게 중심이야. 이게 방향전환이야. 이게 가군동량 보존이지. 이건 우리가 그 사실을 관측한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로 다시 말해서 점을 합치니까 선이 되더라. 거짓말이야. 점을 합치면 점박이죠. 점을 합치면 점박이야 되지 선이 안 돼. 근데 선을 자르면 점이 생겨요. 이 선이다. 이거 딱 자르면 잘리는 점이 있어요. 잘리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점이라는 것은 선이 잘린 지점을 말하는 거지 점이 합쳐서 선이 되는 건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밖에서 봐야지 안에서 봐야지 밖에서 보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4, 3, 2, 1, 0으로 차원을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야지 반대로 0, 1, 2, 3, 4로 차원이 올라가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틀어진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점 두 개를 연결해서 선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점 두 개 가져와. 근데 선이 안 돼. 그냥 두 점이야. 그냥 점박이야. 땡땡이야, 땡땡이. 점 두 개를 연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여당, 이것은 야당, 이것은 진보, 이것은 보수, 이것은 선, 이것은 악,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고, 이것은 좌, 이것은 우. 이게 뭐냐면 이항대립 논리, 이분법 논리, 흑백 논리, 양자택일 논리. 인류의 모든 개소리는 점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점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은 우주 안에 없기 때문에 이항대립 논리, 흑백 논리, 양자택일 논리, 프레임 걸기, 확정 편향, 고정관념, 이 다 개소리라는 거죠. 들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개소리야. 어떤 주장이든 점 두 개를 연결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좀 남한이 있다, 북한이 있다. 남한과 북한을 연결해서 뭐 남한이 이렇고 북한이가 그 개소리야. 일단 뭐 유대인이 이렇고 일본이 이렇다, 독일이랑 건면하고 뭐 미국인은 어떻고 흑인은 어떻고 백인은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다 거짓말이에요. 성소수자는 어떻고 성다수자는 어떻다. 뭐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준석이 이야기하고는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다. 남자, 여자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흑백놀이를 지어내는 거예요. 남자, 여자인데 여기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이걸 막 연결시키려고 막 주장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호르몬으로 보면 남자, 여자는 내가 똑같아요. 호르몬 차이야.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다. 이게 다 흑백놀이라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라도는 어떻고 경상도는 어떻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딱 대칭을 시켜서 요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모든 논리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게 전부 사실주의에서 벗어난 얘기고 인간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 경상도는 이렇고 전라도는 이렇다. 장애인은 이렇고 정상인은 이렇다. 백인은 이렇고 흑인은 이렇다. 전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술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레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 안 했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이야기해요. 시학이 뭐냐?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야기는 어떤 둘을 연결시키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반대. 어떤 둘을 연결시키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아는 사람이 인류 중에 없어요. 왜냐? 이 시학은 문학뿐만 아니라 시뿐만 아니라 음악뿐만 아니라 국어, 산수, 사회자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삼일치, 뭐 기독교의 삼위일치 이건 거짓말이고 삼위일체. 근데 여기서 영감을 받은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삼일치, 그럼 우리는 삼위일체로 가보자. 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삼일치래. 그럼 우리는 삼위일체야. 아이디어를 표절한 거죠. 그 삼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일치되었기 때문에 연결할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해서 흑백 논리, 이항 대립, 뭐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양자택일 논리는 필요 없어. 그러면 양자택일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분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일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못 배운 거라고.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2500년 전에 다 이야기해 줬다고. 이미 2500년 전에 석가 형님, 노자 형님, 공자 형님, 플라톤 형님 다 이야기해 줬어요. 양자역학은 노자 말에도 나오고 공자 말에도 나오고 맹자 말에도 나오고 플라톤 말에도 나오고 석가 말에도 나오고 대성불교 말에도 나오고 주역에도 나오고 다 나온 얘기야. 그래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양자역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양자역학을 좀 아는데 주장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모른다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시학이라는 것은 삼일치 이런 건 개소리고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해본 말이고 일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밸런스 일치 아까 얘기했죠. 저울의 일치 이거 물체를 들려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일단 제가 로봇가 달걀을 집을 수 있을까? 그냥 집는 건 가짜예요. 뭐 글을 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를 판단하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인간이 재는 방법으로 재야 돼요. 인간은 로봇 손가락으로 달걀을 들 때 어떻게 들까? 뭐 하는 사람 없어. 지구에 없어. 제가 유일하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제압하지 않으면 들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5개인 이유는 무게 중심을 제압하기 위해서 5개인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밸런스 일치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치를 이해했다면 이항대립, 흑백논리,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선과 악 뭐 이런 양자택일, 의거지 논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논리가 다 필요 없어. 사실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 사실은 양자역학 찜쪄먹는 이야기다. 양자역학을 알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모른다면 그 양반은 개소리를 하고 있다. 양자역학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야기했고 플라톤이 다 이야기했고 공자가 이야기했고 맹자가 이야기했고 노자가 이야기했고 석가가 이야기했고 반야신경이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했다. 우리가 경험적 직관과 매우 일치한다. 왜냐? 사람들이 노자 뭐 이런 거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해. 노자 막 환장을 환장을. 노자 책 써놓으면 10만 부씩 팔려요. 와. 막 엉터리 책을 써놔도 노자만 써놔도 책이 10만 부 팔려. 그럼 도대체 노자가 뭐가 좋다는 말이야? 다 도가도 비가도 비상도 그게 낚인 거예요. 명가명 비상명 여기 낚인 거라고.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라니까. 그러니까 노자를 읽은 10만 명은 독자들은 제가 볼 노자를 읽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은 될 것 같은데 이미 양자역학을 다 배운 거야.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여기까지 배웠는데 아직 양자역학을 모르겠다고요? 뭘 배운 거야? 똥구멍을 배운 거야? 노자를 뭐 똥구멍을 읽은 거야? 도덕경 똥구멍을 읽은 거야? 다 이야기했잖아. 제목에서 벌써 다 나왔어.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안에 답이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양자역학이 어렵다 그러고 막 개소리 하고 있네. 왜 이걸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못할까? 바라보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밖에서 안을 보면 절대 관성력을 이해할 수 없어요. 버스에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관성력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느껴요.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버스 팍 출발해버려요. 그럼 한번 자빠지고, 기사 아저씨 좀 살살 갑시다. 벌써 여러분은 관성의 법칙을 배운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벌써 이미 양자역학을 다 배운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이미 무게중심이 도출되었고, 결 어긋남이 일어났고, 밸런스의 중심점이 찾아지고, 밸런스의 중심을 잃어먹고 막 찾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버스가 확 할 때 손잡이 잡고 이러잖아. 그게 뭐냐, 밸런스의 중심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아, 밸런스의 중심을 놓쳤어. 아, 밸런스의 중심이 사라졌어. 아, 입자의 위치가 사라졌어. 아, 입자의 위치야. 운동장이 일치하지 않아. 위치는 아는데 운동장은 모르겠어. 이건 뭐냐, 버스에 좌석에 앉아버리는 순간 버스의 그 운동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버스 딱 앉아버리는, 좌석에 딱 앉아버리는 순간 버스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모르고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졸고 있어. 근데 좌석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 한번 돌리고, 버스 위치를 모르겠어. 버스 위치를 찾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는 순간 바로 양자역학을 마스터해버린 거야. 버스 타고 3초 이후 지났는데 아직 양자역학을 모르겠다는 새끼는 버스 안 탄 새끼야. 버스 타라고. 왜 여러분은 버스 타려고 하지 않냐. 용감하게, 과감하게 버스를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타. 올라타라고. 그런 순간 이렇게 느끼면서, 지금 위치는 있는데 운동장을 잃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좌석에 딱 앉아. 위치를 찾았습니다. 근데 운동장이 안 느껴져서 졸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사라져서 졸고 있는 거예요. 경험, 직관, 물리적 현실 이런 거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만큼 쉬운 게 없다고. 이미 노자 형님, 공자 형님, 소크라테스 형님, 플라톤 형님 다 양자역학의 달인들 아니야.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68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